오늘도 리플사 및 XRP 관련된 짤짤이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상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사의 프로덕트 총괄인 크레이그 두잇이 미국 내 지불결제 사업자 그룹인 FPC, The US Faster Payments Council의 부의장으로 합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aster Payments Council 같은 경우는 연준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룹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꾸준하게 해당 그룹에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리플사의 기술 채택 및 XRP 가격에는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한편 FPC 같은 경우는 CBDC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크레이그 두잇은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화제가 됐었던 소식, 일본에서 첫 번째로 암호화폐 투자 펀드가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출시하는 곳이 다름 아닌 끼타오 회장, 리플사의 든든한 지원군인 끼타오 회장의 SBI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펀드에는 당연히 XRP가 포함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인들을 살펴보시면은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비중을 보시면 XRP가 꽤 높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중은 당연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렇다시피 XRP를 빼놓지 않는 끼타오 회장, 그의 XRP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XRP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 코인의 에어드랍 스냅샷이 조만간에 찍히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세계 협정시 기준으로 12월 24일 20시에 스냅샷이 찍히게 될 예정입니다. 자, 국내 거래소에서 어느 곳에서 솔로코인 에어드랍 지원해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때보다는 굉장히 적은 호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에어드랍은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에어드랍이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리플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는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었던 에어드랍인데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는 발행이 안 된 그런 코인이었었고요. 솔로 같은 경우는 이미 발행이 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해당 코인은 1월 달에 1월 20일 정도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날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참고로 넥소에서도 송볼드 에어드랍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죠. 송볼드 외에도 다른 코인 이름은 EXFY라고 하는데 XFI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코인 역시 에어드랍 지원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XRP 대량 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 hitBTC, 한국의 빗썸 등이 5번의 거래에 걸쳐서 9천만 개의 XRP를 옮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추가적인 정보에 의하면은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가 밝히기를 고래들이 계속해서 XRP를 매집하고 있다. 지난 3달간 XRP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를 보유한 고래 지갑 숫자가 6%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고래들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XRP 가격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전 전문가 증언일이 2022년 1월 14일에서 양측의 요구로 인해서 1월 19일로 연기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만 좀 미뤄라 이 감자 같은 놈들아. 자, 한편 존 E.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SEC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관련된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나 배심평결로 가게 될 것 같다. 과거 배심원단이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이 소송의 마무리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 소송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2022년도에는 해당 소송이 끝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기타 소식 모음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솔로 에어드랍 같은 경우 비투루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비투루를 제가 추천을 잘 못 해드리겠는 게 비투루 사용하시다가 계정이 잠겼다라든지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추천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 계실까봐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밭지에 물 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